네, 김영희의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 앵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김영희 교수님은 어디 가시고 웬 난데없는 여성 앵커가 앉아있나 할 텐데요. 아마 이제 김영희의 경제스쿨 같이 계속 동행하셨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서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도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바로바로 해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자, 우리 김영희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저희 얼마 만에 방송을 같이 하는 건가요? 거의 한 5년, 5년 좀 네.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여러 경제 방송이 있을 때 네, 맞아요. 이번에는 앵커로 하려고 연락하셨고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저 이소영 앵커는 제 제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소강대학교 금융경제학 석사를 또 예. 그때 열심히 배웠습니다. 네. 일단 제 속에서 아주 네. 유능한 앵커뿐만 아니라 네, 성적도 좋았고요. 네, 네, 그리고 여러 저 자선자한테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네, 제가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이쁜 제자입니다. 오늘 제가 주인공인가요? 아니 사실 이거 혼자 하시다가 오늘 제가 오니까 좀 어떠세요? 저도 아니, 이거 너무 편하죠. 그래요? 혼자 하다 보면은 그냥 그 데이터나 쭉 그 그래프나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까 이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청자들이 궁금하신 거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실 네. 것 같아요. 네, 가끔 이제 날카로운 질문 와도 그냥 제가 툭툭툭 이렇게 할게요. 날카로운 너무 미워하지 질문. 마세요. 제가 팬이긴 하지만. 예, 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대답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대답. 네. 아마 이제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뭐냐라고 할 텐데, 사실 이제 저는 2007년에 경제방송 앵커로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김영희 교수님께서 엄청 유명한 정말 전문가셨거든요. 근데 다른 방송에 출연만 하시고 저는 그때 약간 종목 상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너무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제 한 3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제가 이제 다른 그 경제 채널로 앵커로 이동을 하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강대 경제대학원에 금융경제학을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방송에도 좀 출연해 주십시오 했더니 당시에 사실은 엄청 섭외하기가 힘든 분이셨거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시기도 하고 뭐 경제연구소장, 리서치 센터장, 뭐 하나대투 부사장님 하면서 막 저 모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도 안 되게 그냥 가서 인사드리면서 저 경제방송 앵커인데 꼭 모시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오셨었거든요. 그 인연이 벌써 10몇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네. 인연을 지금까지 맞아요. 이어왔다는 겁니다. 맞아요. 보통 10년 전에 만난 사람들 많이 네, 안 그쵸?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앵커는 그렇게 좀 계속 그 만남이 이어졌다. 네.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경제 전문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지만 정말로 정말 이렇게 노력하시고 계속 연구하고 존경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저는 계속 인연을 더 맺고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네. 제자라고 제 장점만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보증을 할 수 있는 건 저희 경제 방송 쪽에서, 업계에서 정말 교수님은 신뢰받는, 존경받는 분이었다. 이거는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우리 이슈가 이제 미 대선 이후에 한국 경제에는 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지난 5일에 이제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재벌에서 45대 대통령, 그 다음에 47대 대통령까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정말 트럼프 당선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전 2016년에도 그렇지만 한국에 미친 영향이 좀
파장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할까 이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그 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박빙일 거라는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완승을 해버렸어요. 지켜보셨어요? 대선 결과? 예, 저도 뭐 그날 계속 중계 방송을 좀 봤었고요. 네. 예, 사실 뭐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는 네. 해리스가 이긴다, 확률이 높다, 네. 이런 거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도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1984년 이후로 S&P 500이라는 거,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7월 30일에서 10월 31일까지 오르면은 기존 집권당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오. 근데 주가가 S&P 500이 올랐었어요. 네네. 그래서 해리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 네네. 1984년 이후로. 아,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또 트럼프잖아요. 야, 트럼프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렸었죠. 그런데 S&P 500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당선된 것 같아요. 근데 그 S&P 500이랑 대통령 이 해리스랑은 왜 연관이 있는 거였나요? 보통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집권당이 다시 또 집권한다. S&P 500이 올랐다는 네네네. 건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네네. 집권당이 다시 아. 집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1984년 이후로 한 번도 그게 틀린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틀렸죠. 결국 또 새로 역사를 썼네요, 트럼프가. 예, 예.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제학자 분들은 트럼프보다는 이제 해리스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던데 사실 뭐 지금 뭐 결론은 났지만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서 누가 됐어야 좀 우리 경제에 더 좀 유리했을까요? 저는 뭐 세계 경제를 위해서 해리스가 된 게 더 좋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어떤 방송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네. 세계가 시끄러울 것이다. 네. 지면은 미국이 시끄러울 것이다. 뭐 이런 거 농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은 그래도 미국 우선주의는 좀 같지만은, 네. 예, 그래도 민주당 정권은 그래도 같이 가자는 주의인데요. 네네. 예, 그런데 트럼프는 정말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전 세계 지금 소득 불균형이 정말 심화됐거든요. 특히 미국도 심화됐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해리스의 정책 방향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입니다. 예, 그래서 돈 많은 법인들한테 세금 좀 걷고 네. 부자들한테 세금 좀 걷어가지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 예, 그런데 트럼프 정책은 또 법인세 더 인하하고 지난번에도 인하했습니다. 또 부자들한테 세금 인하하겠다. 네. 이거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네. 예, 전 세계에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 자체만 보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 예. 그다음에 관세, 뭐 다른 나라한테는 폭탄 내리겠다 예. 이렇게 하니까 미국 경제만 보면 사실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에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미국 전체적으로 그걸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관세를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거의 48%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은 월마트에 진열된 중국 상품 가격이 오르죠. 미국 소비자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 생산자들은 좋은 거죠. 근데 다 이제 그 기업들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베트남 이런 데서 하지 말고 공장들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하면 고용도 좀 좋아지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들어가더라도 네. 미국이 중국보다 상품 싸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런 기본적으로 생산 비용, 임금이 더 높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 이 공약이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미국 대미 수출이 정말 많은 나라고 수출을 하는 국가인데 당연히 이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기사 한번 보니까 뭐 최악의 경우 60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수출 감소가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일단 대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군을 보자면 그래도 조금 수혜를 받는 쪽, 좀 덜 받는 쪽
많이 받는 쪽 이렇게 있을 텐데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GDP에 차지하면 40%나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수출 비중이 약 19%거든요. 그럼 거의 그 수출의 절반이 미국이다. 그렇게 수출의 4분의 4분의 예, 20% 그쵸. 정도. 예.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출 중에서 자동차가 우리 수출 중 약 50% 정도가 미국으로 가요. 오, 근데 아마 자동차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겠죠. 네. 그러면 지금 네. 미국 소비자들이 네. 그동안 소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쓸 돈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내구재를 줄이고 있는데 여기다 우리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은 우리 그 자동차 수출이 이미 그 10월부터 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아닙니까? 네네. IRA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다양한 보조금을 그 지급했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축소하든지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상원도 네. 공화당, 네. 지금 하원도 공화당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야지 트럼프가 한 방향으로 가면은 상원이나 하원에서 균형을 네. 맞춰줘야 되는데. 옛날 2016년 때는 그게 조금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균형이 있었죠. 네. 그런데 상원,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해버리면은 트럼프 정책 그대로 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세계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투자해라. 네. 그러면서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반도체 보조금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라. 우리 기업들한테. 아니면 보조금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인기 있는 지역에서 철강 산업. 네. 이것도 아마 관세 불가할 거예요. 수입 물량을 제한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부정적이고요. 그래도 뭐 좀 긍정적이라는 건 어제 우리 대통령은 통하면서 한국과 조선업에 도움을 받고 싶다. 근데 우리 조선업이 그래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선업 보면 그게 일본에서 시작하고 우리나라로 왔다가 중국으로 좀 갔죠. 네. 그런데 고품질 배는 우리가 잘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과 군함도 우리가 수리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선업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네. 트럼프가 약값을 많이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쪽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일부가 우리 회사에서 그 싸게 살 위탁 받아가지고 싸게 생산할 능력은 있었어요. 네네. 능력 그런 있거든요. 그런 산업들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요인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 그 대미 수출이 19%인데 네. 그게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대미 수출을 보면요. 2000년에 우리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21.8%였어요. 근데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2011년에 10.1%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 이후로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중국은 늘어나고 미국도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네. 전 사실 좀 걱정이 돼가지고. 요즘 걱정은 되기는 경제 되죠. 자체도 안 좋은데 이제 트럼프까지 되니까. 그런데 우리 그 수출이 상당히 다변화됐어요. 지금도 그 중국 비중 19.6%로 올 10월까지 미국 비중보다 높고요. 그리고 우리 수출 보면은 아세안이나 인도 쪽으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뭐 이쪽으로도 수출 비중이 4%. 우리 수출이 다변화돼가지고요. 네. 미국 충격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뭐 우리 기업 수출은 침체에 빠질 정도 그 정도는 네.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는 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조선업과 바이오헬스는 조금 그나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반도체도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우리 관세보다 중국산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할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네.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까라는 거죠. 네네. 그 시장을 우리가 좀 차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 네. 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차 전지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려운 게 유럽도 미국도 다른 나라도 다 들어온 게 중국의 전기차거든요. 네.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싸고 질도 굉장히 좋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중국 전기차 생산했을 때 GM 회장이나 그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 같은 분들도 중국 전기차 별로 아니야. 네. 별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작년부터는 네. 이거 보니까 질이 너무 좋거든요. 그냥 중국 전기차가 미국 들어오면 미국 자동차 시장 완전히 파멸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그 중국 전기차를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네네. 큰 흐름은 전기차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도 전기차를 부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 전기차보다는 약간 화석 화석연료로 하는 가겠다. 네, 그렇게 그건데요. 한 건데. 네. 그러면 추세에 거스르는 거죠. 아마 트럼프도 그쪽으로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네. 전기차를 무시할 무시할 수 수는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쪽으로 가고 네. 중국이 계속 더 좋은 전기차 더 싸게 생산하면요. 네. 미국이 세계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유럽은 전기차 계속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때문에 미국 자동차가 세계 수출을 될 수 없죠. 아.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도 네. 중국이 경쟁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부양할 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